자, 안녕하세요. 보석군이라는 작은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 몇 개월간 거의 유튜브 업로드가 많이 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나름의 인간관계에 대한 실험을 좀 하느라고 영상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전반적인 내용이 제 삶에 관련해서 이제 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보석군이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다. 인간적으로 네가 뭘 하는지 궁금하진 않고 앞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와 주세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긴 영상을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들어주실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내가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상을 제가 직접 손수 링크로 전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저는 할 일이 없을 때나 좀 심심할 때나 이제 여가 시간 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VR챗이라는 게임을 자주 했었어요. 예전에는 토크온을 많이 했었는데, 방송에서도 토크온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VR챗이라는 게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VR챗이라는 게임을 들어갔을 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목소리 보석군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너무 반갑고, 소규모의 사람들이 너무 클린하고 토크온에 비해서 너무 정서가 안정적이어서 저도 친하게 지내고 매우 좋아했거든요. 그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성대모사도 마구 하면서 놀고 컨셉도 잡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제 VR챗에 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이 인지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VR챗에 나타난 귀멸의 칼날 주인공들이라는 영상도 제가 찍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우악군님 방송에 나간 적이 있어요. 우악군님이 VR챗 컨테스트로 무슨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갔냐면, 내가 이 방송으로 인해서 게임 내에서 인지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때도 지금처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넘쳐날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그런 의문이 갑자기 떠올랐냐면, 지금 들어서 생각든 거지만 VR챗은 어느 인터넷 문화권과 다를 바가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에서 흔히 우리가 예전에 많이 지켜세우던 페북스타라는 사람들, 혹은 이제 트위터에서 트위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스타에서 팔로워 수가 엄청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들이 겪는 것도 똑같이 나도 겪게 될까? 그 사람들이 악플러들이나 그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 VR챗이라는 데서도 과연 그럴까? 왜냐면 VR챗은 이미지가 깨끗하기로 소문난 게임이거든요, 사실. 안에 사람들도 착하고, 아바타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제 죄의식이 들어서 숱한 악플이나 악담이나 모욕이나 이런 거 못한다라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했어. 나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인지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제가 스스로 겪어보려고.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정확히 우악군님 방송 컨테스트에서 무려 1등을 달성하고, 이후에 역시나 닉네임이 널리 퍼져가지고 VR챗 내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인터넷은 배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또 누구는 헤이터와 팬, 그러니까 안티와 팬은 흰자 노른자 개념이라서 같이 커간대요. 난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방송 이후에, 그 이후부터 한 달 지나서 저를 그냥 이유 무분하게 혹은 명분 없이, 아니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디스코드 프로필을 따서 복사를 해서 니트로를 사서 뒤에 코드 4자리 숫자까지 복사를 똑같이 해가지고
저를 사칭하면서까지 내용을 조작해서 저를 명분을 만들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내 생각이 실제가 된 거지. 입에 담기 힘든 소문을 내고 그 소문에 살을 덧대서 또 다음 사람에게 구전시키고 저에게는 심지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분들도 있어서 역시 숱한 고소와 법적인 대응도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제가 그 방송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밌어요. 정말 누구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몰래 여성 유저에게 임신을 시켜서 낙태를 권유했다. 누구는 2016년 트위터 저격글 같은 걸 들이밀면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 말대로 성범죄자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나 이 사람 소문이 안 좋다, 뭐 그런 수준을 넘어서 누군가를 자살로 떠밀 수도 있는 모욕 수준의 언행을 퍼뜨리시더라고요.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제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손가락질 당할 명분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저도 물론 실수는 해요. 실수는 합니다. 가끔 칠치지 못하고 욱할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인간 도덕적인 부분에서 모두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난 분명히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처음엔 저도 그 사람들이 이해타산적으로 해명도 드려보고 오해를 풀어주십사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안 변화요. 그냥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을 그냥 여미새이자 뭐 사기꾼이자 뭐 이상한 사람이자 막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약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저씨 아줌마가 이렇게 피켓 같은 거 이상한 거 들고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끼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가갖고 성경책 내밀면서 예수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종교를 설파하는 건 좋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반성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안 바뀌어. 여러분들도 안 바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다가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 보일 때마다 피해가는 거고 저도 똑같아요. 나는 심지어 시도는 해봤어요. 그런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해명도 해보고 숱하게 뭐 제가 그 오해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적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변해요. 최근에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인터넷에서 알게 됐지만 제 곁에 머물면서 저한테는 가면을 쓰고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아까 위와 같은 내용들의 소문을 두둔하고 퍼뜨리는데 일조를 해와서 제가 한번 법적인 조치를 예고를 했어요. 근데 대화를 시도한 와중에 갑자기 진심을 담아서 울면서 사과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고소까지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 그냥 조용히 떠날게. 미안해. 저는 두 가지예요. 딱 법적으로 선을 넘는 친구가 아니면 그저 차단하고 그냥 저 비린내 난다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말아요. 저 무시를 굉장히 잘 무기로서 사용하는 편이니까. 근데 선을 넘었어. 그러면은 법적인 선을 넘었을 때 반드시 그 자녀분의 부모님 얼굴을 보는 한이 있어도 고소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저는 친한 변호사분도 있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경력직 같은 느낌인데 고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는 앞서 말한 그 아이한테는 기회를 줬어요. 지금 보면 바보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는 사실 저번에 했던 속죄와 눈물을 뒤에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축하해주세요. 오늘로 제 마지막 남은 넷상 인류애가 0%가 됐습니다. 애초에도 넷상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이 인터넷 사람들을 좀 벌레 보듯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내 말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네. 이전에도 그랬지만 물론 제 영상 봐주시고 이렇게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감사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적으로 엮이려고 하면은 난 안 할 것 같아. 이전에도 안 하려고 했고 더더욱 안 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실험 결과는 말 그대로 훌륭했습니다.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우악국 방송에 나온 후로 사람들과 성대모사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를 그런 게임 내에서 질투하고 본인의 무력함을 잊으려 뒷담과 소문을 뻗뜨리는 행위로 자존감을 키우고 하루 왼종일 VR챗을 켜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해요. 스스로의 모습이 아닌 꾸며낸 아바타를 마주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죄책감 없이 남 뒷얘기를 하며 10대와 20대 초반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페이스북이나 앞서 말했던 그런 데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그 행동의 정당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 언행으로 사람 한 명을 목매달고 손목 긋게 하는 거죠. 근데 오해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지금 우리 곁을 떠나간 연예인들처럼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2016년 죽을 고비는 넘겨봤고 똑같이 상처 받아보고 눈에 모자이크 씌워져가지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보고 다 당해봤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손가락질 미리미리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이 VR챗 현상이 그래서 그냥 열화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데미지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강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자신을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전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손목 긋고 몸 매달고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어도. 이미 개탄스럽고 한스러운 이 안타까운 혐오 시대에 적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냥 진짜 만약에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지구 밖에서 깜깜한 암흑 시대가 온다고 해도 만약 그때가 온다고 해도 한 줄기 빛을 바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질투하는 분들한테 무지성으로 차단을 하거나 그냥 지워요. 제 눈앞에 안 보이게 합니다. 그 현실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하는 분들인데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블락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한테 멘탈에 데미지를 주지는 못해요. 이미 많이 컸고 저가 나이를 많이 먹었고.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저를 이간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예요. 자, 소문을 내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동일한 가해의 범주에 있습니다. 직접 보거나 저와 얘기해보지 않았다면 엄밀히 누군가 저를 욕할 명분은 없는 거예요. 한간에 살이 붙어서 구전되는 모욕성 소문들을 듣고 약간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보여요. 제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제 편 되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두한테 손가락질할 명분과 무게가 없다면 최소한 인간으로서 분별력만 챙겨주세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편파적으로 절 적으로 두고 싶으시다면 그냥 적으로 두고 싶어. 난 네가 그냥 싫어. 질투나 족같아. 그냥 생긴 것도 족같고 목소리도 별로야.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라고 하시면 저 안 붙잡아요. 그냥 알아서 떠나주시면 돼요. 제 지인분들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 인간관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심지어 내 가족 중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난 가라고요. 저도 저희 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에다가 보석구님 저도 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직접 두 눈으로 이 시신경으로 보고 혹은 영상으로 남긴 게 아니라면, 그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이성을 챙기시고 건강한 인터넷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바람이에요. 그냥 안 될 거 알아. 그렇게 안 될 거 알아. 근데 그냥 미련한 제 바람이에요. 2016년부터 저는 사례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쭉 법적으로 대응할 거는 대응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먹이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막 벼르고 있다가 저를 나락 보내려고 한다는 분들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주제와 어떤 근거로 그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봤어요. 왜냐면은 말했잖아. 안티와 팬의 개념은 흰자 노른자 개념이라면 제 노른자도 주변에 퍼져 있거든요.
이미 깨져서. 그러니까 눈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싫어하려고 하는지 안다고요. 네, 모르지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절대 썸네일에 고개 숙여서 이렇게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 행동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이성을 도륙당한 채로 그냥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혐오 없는 세상이 저의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자 미래여도 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한테는 최소한 늘 그랬듯 인간 채원석인 상태로 남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얘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했을 텐데 너무 죄송스럽고 저는 늘 그랬듯이 제 갈 길 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제가 싫어할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싫어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싫어해 주시고 그렇게 건강치 못한 삶을 살다가 가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손주가 생기겠죠. 그때쯤에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뭘 했을까? 내가 그때 내 모습이 나 자신한테 떳떳한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지만 제가 최근에 들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은 노래인데 노래 하나 추천하고 가자면 켄드릭 라마의 모탈맨이라는 밑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뜬금없지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